관리처분을 받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건축 부동산이 경매로 신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물건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물론 입찰을 들어가려면은요. 당연히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의 손품만으로도요. 요즘은 8, 90% 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일 경우에는요. 물건의 투자 패턴이 투자 물건의 종류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요. 물론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감정평가 얼마 받았고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또 조합원 입주권이 이중어로 뭐 다수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합이나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물건을 한번 가져와서 살펴볼게요. 물건을 보다 보니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2번지 일대의 물건인데요. 연립주택입니다. 이 연립주택은 감정가가 1억 5,800이고 청구액은 4,500만원이고 채권자 채무자는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신건인데 5월 28일 날 화요일 날 이 물건이 1차 경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해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 임차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이것이 재건축 수원 장안구 연무동 111-5구역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파트나 연립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를 요즘은 이런 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죠. 재건축 구역으로. 기존에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법 조문이 남아 있을 때 기존의 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립주택인데 지금 이 단지가 사업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원시청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원시청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전에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수원시가 여기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여기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 동수원 IC고, 동수원 IC에서 이렇게 신갈 IC로 가면 얘가 영동고속도로고요. 여기서 신갈 JC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쭉 올라가고, 여기에는 분당, 용인, 분당, 판교를 거쳐서 서울로 입성을 할 수 있는 교통적으로는 동수원 IC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신도시, 광교 신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여기 광교 저수지가 있고, 광교산의 수원의 허파죠, 그죠? 광교 저수지가 인근에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은 장안 5주택 재건축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구역의 이름은요. 111-5구역, 연무동 111-5구역 또는 장안 5주택 재건축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보니까는 자세하게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보이니까는 자세하게 보이는데 요 구역이 재건축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예. 요 라인이 메인도로죠, 그죠? 메인도로인데 여기는 광교신도시고 여기가 예, 동수원 IC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지적으로는 예, 썩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썩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뭐 길 건너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 조금 예, 아쉬움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을 다니기 위한 입지적인 위치를 볼 때는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로드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로드뷰를 해보면은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자, 나와라. 네. 2018년도 찍었네요. 18년도 찍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 이전의 것이라서 그렇게 로드뷰 상으로는 크게 뭐 도움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원시청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위치가 여기에 111-5구역 연무동 한 자리 보이죠, 그죠?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광교 저수지가 있고 예, 여기에서 조금 예, 이쪽이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이 광교 신도시고 요 일대가 동수원 IC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곳이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이라고 보이네요. 여기에 3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추진 현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굳이 다운받을 것 없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111-5구역이 나오네요. 111-5구역. 5구역인데 구역 면적은 53,000평방 정도 되고 기존 세대는 941세대 정도의 조합 세대가 있고 계획 세대는 113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약 한 그렇게 많은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분양될 많은 세대가 여유 있는 세대는 아니네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현재는 2019년 올해 3월 7일이네요.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네요. 그러면은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이주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이 구역은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는데 다음에 살펴볼 자리는 자, 이 동네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손품을 팔아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예, 인근의 부동산에서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고시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정리를 이쁘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 동네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4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도로로 나가는 것이 약 9,500평방미터, 어린이 공원이 2,000평방미터, 소공원이 900평방미터, 노외 주차장이 360평방미터 해가지고 전체 사업시행 면적은 53,000인데 의외로 잘 살펴보면은 의외로 도로와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로 잘려나가는 면적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네요. 11,000, 12,000 이 정도면은 거의 전체 공동주택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 20% 이상이 기반시설로 잘려나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전체 세대수가 좀 부족하게 설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정도 나오고 용적률은 249, 거의 250평방미터면은 다 찾아먹었네요. 다 찾아먹었는데 약 한 이 동네가 전체 연면적은 14만 9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용적률 산정용이 요 정도 나오니까는요. 여기에서 공동주택 40087에서 250평방미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40087 곱하기 250%를 하면은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10만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4만에서 250평방미터를 곱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기반시설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이 공동주택 면적이 좀 더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10만 평방미터 정도 나왔는데 요즘 24평짜리 22평짜리의 기준 면적을 분양하는 면적을 한번 대충 나누어 보면은요, 10만 평방미터에서 약 한 80한4 정도로 나누어 볼까요? 그럼 1193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1130세대가 조합원 세대하고 일반 분양 세대하고 합해서 1130세대 정도 나오니까는 거진 제가 계산한 거하고 비슷한 세대수 정도로 나오네요.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은 이 정도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소형평수 위주로 짜여져 있고 84평방미터는 270세대 정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59평방미터가 제일 많이 있고요. 주차대수하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을까?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익률 분석하는 표를 잠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수익률 분석하는 표가 네, 이게 나왔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아참, 가져오기 전에 한번 기본 소스가 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자, 토지 면적 45평방미터, 건물 면적 52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여기에는 안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냥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4만 5천원 정도 나오네요. 예, 내용상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는 내용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이고요. 125만 평방미터 정도 나오니까는 요 정도 소스를 가지고 한번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와볼까요? 네. 사건번호 2018-512-364번에 대해서 대지 면적은 45.2, 건물 면적은 52평방미터, 개별 공시지가 124만 5천원 넣었습니다. 요거는 날짜가 틀렸네요. 지워야 되겠네요. 자, 지금 신건에 나온 가격이 1억 5,800에 나왔고요. 요것을 낙찰을 만약에 이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익률을 한번 러프하게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추정하는 이 계산식에는 현장에 가보면은요, 감정 나와 있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을 넣으면은 보다 더 정확한 수익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낙찰을 받으시고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약 70% 정도 융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5,8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융자 금액에 1억 받고 5,800만원이 초기 투자 비용이 될 수 있고
예상 대지 감정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잡았고요. 건물 감정은 평방미터당 52평방미터니까는 평방미터당 약 한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조금 많나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한번 줄여볼까요? 네.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줄이면은 줄이고, 예상 비례율은 아직까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비례율을 1로 적용을, 표준금액인 1로 적용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건립가액이 1억 3,4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24평 조합원 분양가를 3억 6,900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잡았을까?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기 부동산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 일반 분양가 알아보기 해가지고요, 75평방미터일 때 조합원 분양가 3억 6,9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 분양가는 4억 6천 정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엑셀표를 가지고 3억 6,900을 입력을 시켰고요, 여기에. 그리고 밑에 칸에는 일반 분양가는 4억 6,900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7천 정도로 가장 보수적으로 금액을 일단 넣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립가액이 1억 3,400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 6,900이라면은 추가부담금이 2억 3,400 정도 나오고,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들어갔던 등기하는 비용이 약 한 지금 철거 전이라면은요 1% 정도의 비용을, 1% 남짓한 비용을 드리고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거가 다 되고 나면은 토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4.6%를 내야 되는 좀 취득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 투자 비용은 3억 9,400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최소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6천만원 정도가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돈이죠. 이 6천만원은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랑 요거 초기 투자 비용 5,800만원 요 정도가 초기 투자, 최소 투자 비용이 되겠죠. 5,800만원이 초기 투자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초기 투자 비용이 뭐 7천만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입주 후에 예상 시세를 일반 분양 시세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예상 투자 수익은 124% 정도가 나오네요.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입주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예상 수익률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정되어 있는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률 계산 방법이고, 이런 물건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죠. 과연 이 사람이 이 채무자가 분양 신청을 제대로 한 상태인지, 그러면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 대상인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아무리 손품을 팔아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합사무실에 들러서 이 부분이 청산 대상인지 아니면은 분양 신청을 했는지, 분양 신청을 했다면은 감정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례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다면은 몇 평대를 분양을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난 뒤에 요 수식에 다시 대비를 해 가지고 넣어 보면은 충분한 수익률을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